이분들이 잘 돼야 된다. 이분들이 돈 많이 벌고 성장해야 된다. 고시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다른 사업을 하면서 더 확장하고 더 성공해야 된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념하고 일맥상통한 바잖아요.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나경입니다. 저도 빚 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얼마의 빚을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제가 진 빚은 2016년도에 전세로 살다가 자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게 저의 첫 빚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빚은 뭐 30년 상환이었고 꾸준히 돈 벌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돈이라 생각을 했고 또 그 사이 또 아파트에는 가격이 오를 거니까 큰 부담은 없었는데요. 근데 이후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뭐 신용대출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사업자 대출도 받아보면서 이제 빚이 많아지면 그만큼 부담감이 확실히 커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레버리지, 빚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내가 더 큰 수익을 창출해내면 빚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어쨌든 그 많은 깔려있는 빚을 보면 이게 답답할 때가 있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입 창출을 위해서 제가 제 의지로 만들어낸 빚이지만 만약에 내가 진 빚도 아닌데 4억 감당 안 되죠. 40억 도망가고 싶죠. 400억 와 진짜 망 소리가 나옵니다. 망. 부모님이 갚지 못하고 나에게 넘어온 400억의 빚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같이 긍정적인 사람도 막막하고 이거는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자주 저희 채널에도 출연을 하셨던 우리 원아님이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라는 책을 독서 모임 발제책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너무 재밌어서 진짜 쭈르륵 읽었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 400억 원의 빚을 어떻게 지게 된 건지,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로 다 갚았는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갚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인의 삶을 살다가 기린 맥주에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업하시는 부모님,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400억이라는 빚을 담게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16년 동안 빚을 다 갚아내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프랜차이즈처럼 그 이사카야 같은 식당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망해가는 식당을 다 살리고 흑자 전환을 시키면서 16년간 다 갚아낸 거죠. 그 핵심을 보고 저는 감히 나도 잘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희망을 좀 얻었습니다. 결국 이 400억 원의 빚을 사람으로 갚아낸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인상적이었던 대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와 복은 꼬여있는 새끼줄과 같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고시원을 하면서 갑자기 누수가 터지고 보일러가 문제가 생기고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그리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미납자가 생기고 나한테 욕하고 돈도 안 주고 나가지도 않고 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죠. 근데 저도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돈만 벌고 늘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화와 복은 꼬여있는 새끼줄 같다고 하잖아요. 정말 낙심하고 낙오하고 고통받고 이 힘든 삶이 기본값이다 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일이 좀 잘 풀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신나서 어떻게 돈만 벌어, 힘든 일도 생기는 거지. 근데 이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400억의 빚을 지면서 다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인정하고 들어가는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일을 해결하는 과정의 마음이나 그 결과도 훨씬 평안하게 잘 흘러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좀 우울하거나 슬픈 일이 생기거나 감당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블로그 포스팅을 해요. 그래서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는 하는데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그 머릿속에 있던 그 수많은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블로그에 글로 하나하나 담아낼 때는 다듬는 작업을 하잖아요. 키보드에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내 생각을 막 좀 나열도 해보고 이것저것 버려도 보고
배열도 바꿔보고 하면서 뭔가 답을 찾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 오히려 머릿속이 정리가 되면서 답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작가도 냉정하게 글로 써보니 차분히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안과 공포에 무턱대고 농락당하기보다는 불안과 공포의 원인과 대상을 똑바로 바라봄으로써 정신적으로 상당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거 한번 써먹어 보세요.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미치고 팔뚝 뛰겠는데 무슨 얼어 죽을 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정리가 안 되면 밤잠을 못 주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원활한 일, 업무 보시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각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냉정하게 내가 이 사건을 정확히 직시하고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그 정리를 글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일이 잘 안 된다면 무엇이든 간에 하나만 잘 되는 일을 만드는 것이다. 그거면 충분하다. 뭐가 됐든 일단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완벽하게 하려고 했다가 시작이 늦어지면 망합니다. 절대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좋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고시원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일이 그냥 갑자기 막 팝콘처럼 팡팡팡팡 막 터지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한 번에 어떻게 다 해결해야지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 도장 깨기. 하나씩 해결하자. 하나씩 할 때마다 그 성취감이 느껴지면서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회복 탄력성도 엄청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작가도 400억이라는 빚을 갚아내는데 한 번에 갑자기 뭐 어디서 로또가 막 400억짜리가 되지 않은 이상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씩 해결하면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많은 빚을 다 갚아낼 수 있었던 거죠. 이 유자와 씨의 그 경영 이념이 여기 나오는데, 이제 빚도 갚고 돈도 벌고 하면서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경영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경영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 경영을 해야 될까?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하고 나하고 다 잘 살고 싶은데, 모두가 함께 성장해서 행복해지고 싶은데,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이 작가님은 한 번 더 성장을 한 거죠. 이 400억의 빚을 갚고 나서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달성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 또 이걸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 경영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나는 이걸 경영하고 있는 거지? 나와 가까운 가족, 나와 가까운 직원. 왜? 이 직원이 16년 동안 같이 버텨주면서 400억을 갚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니까. 주인정신 가지고 내 회사처럼, 내 일처럼 포기하지 않고 무너져서 쓰러진 이 회사를 같이 살려낸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 직원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빛나고 지역을 밝히며 행복을 퍼뜨린다. 이게 경영 이념이래요. 제가 독서 모임 때 이제 그 인상 깊은 구절이나 이런 자기 인사이트 막 얘기할 때 전 진짜 이거 너무 소름 돋아요. 전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나경 고시원 클래스 하고 유튜브 막 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진짜로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강의료 이상을 뽑아서 많은 돈을 벌고 일궈내신 우리 해나경 패밀리들을 먼저 정말 생각했거든요. 이분들이 잘 돼야 된다. 이분들이 돈 많이 벌고 성장해야 된다. 고시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다른 사업을 하면서 더 확장하고 더 성공해야 된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념하고 일맥상통한 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장에 400억 빚을 지진 않았지만 400억 빚이 당장 생긴다면 내가 이 마인드로 열심히 하면 나 갚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막 그 자신감이 들고, 제가 막 저 얼마 벌어요 이렇게 말하기 너무 민망하고 부족한 부분이, 왜냐면 번만큼은 또 이제 나가는 데가 많고 하니까 실질적인 순이익은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3, 4년 전에 저에 비해서는 그때 수입에 비해서는 너무 드라마틱해졌잖아요. 저도 이게 믿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좀 중히 여기고
이런 유자와 작가님과 같은 생각을 하니까 공감대가 막 형성이 되면서 희망을 또 얻게 된 거죠.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좀 칭찬을 받은 느낌이기도 했어요. 에세이처럼, 일기처럼 쭉 써내려간 책이기 때문에 정말 잘 읽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너무너무 권해드리고, 우리 독서 모임 중에 이제 그 책을 많이 내신 작가님이 계시는데, 저희 해남경 패밀리 중에 이제 김형준, 네, 작가님이신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400억을 버텨내고, 네, 결국 갚아내는 힘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태도의 문제다. 그리고 그 태도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지에 대한 어떤 또 인지의 문제고. 그래서 그 하루를 임하는, 대하는 태도부터 달리하면 결국 어떤 일이도 다 버텨낼 수 있다는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400억 내가 빚 안 졌으니까 나 진짜 살만해 좀 이렇게 위로도 받으시면서 아 나도 충분히 이렇게 하면 400억이라는 돈을 갚을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이 책 읽어보시고 사업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네, 행복하게 돈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